인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5가지 행동.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인복이 많다. 어디를 가든 좋은 사람을 만나고 힘들 때 도움을 받고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노력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항상 좋은 인연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인복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운은 준비된 마음과 기회가 만나는 순간에 찾아온다. 인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끌려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복이 저절로 따라붙는 5가지 행동을 위대한 철학자들의 통찰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를 끝까지 들으시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행동,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라. 첫 번째 행동은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단순하게 해석합니다. 남을 괴롭히지 말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훨씬 깊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존중과 친절을 먼저 건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나도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될 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늘 계산하는 사람 곁에 누가 오래 머물고 싶을까요? 이걸 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까? 이런 식으로 모든 관계를 저울질하는 사람 말입니다. 아무도 오래 있고 싶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작은 도움이라도 기꺼이 건네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베푼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것,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입니다. 복도에서 누군가와 스쳐 지나갈 때 미소를 짓는 것, 동료가 힘들어 보일 때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는 것, 커피를 사러 갈 때 필요한 거 있어요? 라고 묻는 것. 이 모든 것이 베풀기입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하다. 그리고 바로 그 편안함이 인복의 시작입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절은 언제나 되돌아온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베풀기만 하고 돌아오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관계는 부메랑과 같습니다. 던진 것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다만 그 시간과 방식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회사에서 항상 먼저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도 바쁜데 동료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시간을 내서 도와줬죠. 처음에는 주변에서 왜 손해보는 짓을 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분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곳곳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러 온 겁니다. 그분이 예전에 도와줬던 사람들이었죠. 인복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저 줍니다. 계산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언젠가는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두 번째 행동, 말보다 태도로 신뢰를 쌓아라. 두 번째 행동은 말보다 태도로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곧 우리 자신이다.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창한 약속 하나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신뢰는 작은 약속을 지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뒤에서 남을 험담하지 않는 사람, 필요할 때 책임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번지르르 하게 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더 강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과 있을 때를 말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면 천사 같다가 내일 기분이 나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람. 말이 자주 바뀌고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서는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떨까?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놓입니다. 저 사람은 항상 저래. 믿을 수 있어. 이런 안정감을 주는 거죠. 신뢰는 인간관계의 중력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중력이 없으면 모든 것이 흩어지듯 신뢰가 없으면 관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정이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의 영혼처럼 연결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를 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해야 합니다.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하는 습관, 비밀을 지켜주는 태도,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용기, 어려울 때 도망가지 않는 책임감.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신뢰가 됩니다. 인복을 원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곁에 남습니다. 능력은 대체 가능하지만 신뢰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행동,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라. 세 번째 행동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한 일을 알아봐 주기를, 내 노력을 인정해 주기를, 내 존재를 가치 있게 여겨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남을 인정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칭찬이나 인정을 나눠 가져야 하는 제한된 자원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남을 칭찬하면 내가 작아진다고, 남을 인정하면 내 가치가 줄어든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사람입니다. 칭찬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십시오. 표현하십시오. 당신 덕분에 일이 쉬워졌어요. 그 선택 정말 좋았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분명 가치 있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려던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힘들 때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준 사람,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라고 말해준 사람,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반대로 무시당했던 기억도 오래 남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순간, 내 의견을 무시당했던 순간, 내가 투명인간 취급받았던 순간, 이런 기억은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특별한 화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을 보석처럼 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나보다 경험이 적은 사람, 그 누구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 시선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누구나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보다 자신에게서 배우려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존중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행동, 감정을 다스릴 줄 알라. 네 번째 행동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다.
인간관계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배신이나 큰 실수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순간적인 감정 때문입니다. 욱하는 말 한마디, 참지 못한 표정 하나,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 이 모든 것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좋은 사람인데 화가 나면 통제를 잃는 사람, 기분이 안 좋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는 사람,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서 상처 주는 말을 던지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서는 편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지뢰를 밟을지 모르니까요. 반대로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곁에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바로 화내지 않는 사람, 오해가 생겼을 때 먼저 대화를 선택하는 사람, 기분이 나빠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변에 안정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마음이 편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편안한 관계는 더 가까워집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화가 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화도 나고 속상하고 실망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를 것인가 아니면 잠시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말할 것인가? 실망했을 때 상대를 비난할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할 것인가? 에픽테토스는 또 말했습니다. 참된 강자는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화를 참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통제력입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서 후회할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견디고 더 나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인복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사람들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관계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은 결국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5번째 행동, 자기 자신을 단단히 세워라. 5번째이자 마지막 행동은 자기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너는 아직 내가 아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잃을까봐 자신을 잃습니다. 싫은데도 웃으며 동의하고 거절해야 할 부탁을 받아들이고 기준 없이 맞춰주다가 결국 지쳐버립니다. 내가 거절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내 의견을 말하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복이 아닙니다. 소모입니다. 진짜 인복은 나를 지우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기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서 있는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기둥을 가지고 서 있으면서 필요할 때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 그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재미있는 건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오히려 더 존중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는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 누가 뭐라 해도 지킬 것은 지키는 기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스맨인 사람은 결국 아무도 진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것, 내 가치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할 수 없어요.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그 부분은 제 기준과 맞지 않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자존감입니다. 인복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곁에 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인복이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무리. 자,
이제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베풀어라. 공자가 가르쳐 준 것처럼 내가 받고 싶은 대우를 먼저 건네십시오. 둘째, 태도로 신뢰를 쌓아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 당신을 만듭니다. 셋째, 존재를 인정하라. 윌리엄 제임스가 강조한 것처럼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넷째, 감정을 다스려라. 에픽테토스가 가르친 것처럼 진정한 강자는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자신을 세워라. 니체가 말한 것처럼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이 5가지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삶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의 말을 하나 더 전하고 싶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인복은 행운이 아닙니다. 덕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먼저 베풀고 신뢰를 쌓고 존재를 인정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당신 곁에는 이미 좋은 사람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실한 사람이 되어 진짜 인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